자, 오늘 지금 만나실 때는 법률의 의미 파트 중에요. 법률의 목적 부분이죠. 지금 우리가 여기 보고 계세요. 법률의 의미가 크게 이렇게 5개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 법률의 목적 부분에서 법률의 목적이 유효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첫 번째가요. 확정성이 있어요. 확정성. 두 번째가 실현 가능성. 가능성이 없으면 불능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불능을 우리는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으로 나누었죠. 이 부분 중요하죠. 그 다음 세 번째요. 적법성을 보셨어요. 적법성. 그 적법성에서 법규를 우리는 나눌 때에 강행 규정과 임의 규정으로 두 개 판을 짰죠. 그 부분 구별을 꼭 해주셔야 되고요. 네 번째,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을 보셨어요. 타당성. 이 부분에서 우리는 민법 몇 조를요? 103조를 우리는 여기서 보셨습니다. 103조 아주 중요하죠. 103조는 선량한 풍속이나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의 의의, 즉 계약이 사회질서에 위반된다. 그럼 이런 계약은 무효로 하겠다. 이런 뜻. 이게 103조였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여기를 중점적으로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103조에 위반되는 법률의 의의, 이거는 무효로 취급했죠. 무효로. 그리고 그 무효는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무효로 주장할 수 있다. 그래도 모든 사람한테 무효니까 뺏어올 수 있다. 그리고 불법원인 급여 원리가 작동이 돼서 줬던 거는요. 상대방한테 줬던 거는 못 찾아오더라. 이 이론을 불법원인 급여 이론이라고 그랬어요. 자, 거기까지 우리가 연결했고요. 오늘 보실 때는 법률의 목적의 공정성입니다. 공정성. 이 부분하고 관련돼가 민법 104조가 되겠습니다. 104조. 그래서 법률의 목적 그러면 이렇게 5개로 나눠서 정리를 하시면 좋습니다. 정리할 때요. 5개로 나눠서 정리를 하세요. 예, 여기도 뽑아가지고 시험을 내니까 이렇게요. 그래서 법률의 목적 그러면 이 부분 여기요. 103조냐 104조냐 이 부분 중점적으로 시험에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거의 돌아가면서 시험에 매년 출제를 하고 있으니까요. 자, 그럼 103조에서 104조 보시겠습니다. 104조. 자, 104조는 제목이요. 제목이 뭐라고 되냐면 불공정한 법률의 의의 이렇게 뽑았죠. 옆에는 폭리의 의의라고 뽑아놨어요. 폭리의 의의. 자, 이 104조를 규정한 취지 이런 거죠. 원래 이렇게 계약자는요. 이 두 계약자는 이론적으로는 어떠냐면 양자의 힘이 균등해요. 어느 쪽 하느 쪽으로 이렇게 치우쳐 있지 않다는 거죠. 이론적으로는. 그래서 이론적으로 보면 양 당사자가 이성적이고 힘의 밸런스가 균등하기 때문에 계약은 공정한 계약이 되는 게 이상적이죠. 근데 우리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어느 한쪽에 힘이 세고 한쪽이 약자적 지위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약자적 지위. 그래서 우리는 갑을관계가 생긴다는 거죠. 갑을관계가. 그래서 이쪽이 갑, 이쪽이 을. 그러다 보니 이 계약이 두 사람의 계약이 이상적으로는 공정해야 돼요. 치우침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불공정한 계약이 우리 현실은 어마무시하게 많다는 거죠. 주종관계, 이렇게 갑을관계가 놓여져 있는 계약. 이런 계약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통제하겠다는 거죠. 계약자가 자유롭게 계약은 하되 그 계약의 내용이 불균형함 이렇게요. 현저히 불균형하다. 그럼 이 계약은 통제를 해서 무효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104조의 취지. 따라서 이 104조가 적용되려면 첫째 조건은요. 이 계약이 불균형해야 되는데 불균형하려면 얘가 가령 갑이 땅을 을에게 이렇게 팔았다. 매매로. 대금을 이렇게 2억을 받았다고 해볼까 2억을. 이거 10억 받아야 되는 건데 시가 10억인데 10억짜리 땅을 이렇게 2억에 매매 계약을 했다. 그러면 이분이 줘야 될 게 급부라고 그러죠. 급부. 이분이 줘야 되는 거를 급부. 주고요. 받을 거. 상대방한테서 받을 거. 갑이 땅을 주고 받죠. 받게 되는 거를 갑 입장에서는 이 2억을 반대급부. 얘가 준 거하고 받은 거. 이것이 불균형하다는 거죠. 터무니없이 불균형하다. 현저히라고 그랬죠. 현저히 불균형하다. 언제? 계약 당시에. 계약 성립 당시에. 계약 성립 시에 이게 터무니없이 불균형하다. 즉 운동장이 기울어졌다는 거죠. 이쪽한테 일방적으로 어느 한쪽한테 유리하다는 거죠. 이거 10억을 줘야 되는 돈인데 2억밖에 넣지 않고 계약을 해버렸다. 불균형하다 이거죠. 불균형하다. 그럼 누가 이득을 얻느냐?
10억을 줘야 되는 돈인데 10억을 줘가지고 사야 될 땅을 2억 주고 샀으니까 이쪽을 폭리자라고 부르죠. 이쪽을 폭리자. 예, 이쪽을 피해자. 피해를 입었죠. 피해를. 왜? 계약 성립할 때 이게 불균형해서. 근데 조심할 거는 여기서 이 계약이 무효로 되려면 이 불균형, 이분이 줬던 땅하고 이 땅값하고 이게 불균형만으로 무효로 되지 않고요. 이걸 객관적 요건이라고 그래요. 객관적 요건. 이런 객관적 요건에 나아가서 주관적 요건이 더 추가가 돼야 돼. 주관적 요건. 주관적 요건이라는 거는 개인적인 요건. 이 사람의 개인적 요건이죠. 개인적 요건. 그 개인적 요건이 뭐냐? 궁박이었다는 거죠. 궁박. 궁하다는 뜻이죠. 궁하다. 뭐가 궁하냐?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궁하다. 보통 우리가 궁하다 그러면은 쪼들린다는 거죠. 쪼들린다는 거죠. 경제적으로 쪼들리는 걸 궁하다 그러죠. 우리 시샘말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 숨길 수 없는 게 두 가지 있다고 그러죠. 가난한 거. 가난한 거는 숨길 수 없다고 그러고, 그다음에 누구를 사랑하는 거. 이건 숨길 수 없다고 그래요. 여기서 궁하다는 거는 경제적으로 궁한 것도 포함하고 정신적으로 궁한 것까지 포함이다라는 거. 이거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궁박할 때 궁박은 뭐까지요? 정신적인 거, 경제적인 거 다 포함한다. 경제적인 것 플러스 뭐까지요? 정신적인 궁박도 포함한다. 이 부분 유념하셔야 돼요. 기출 포인트니까. 두 번째, 궁박. 그 다음에 경솔했다 이거죠. 갑이 이 계약할 때 경솔했다. 세 번째는요, 무경험이었다. 무경험. 무경험이라는 건 뭐죠? 경험치가 없었다는 거. 이걸 경험한 적이 없었다. 이게 무경험이죠. 이때 무경험이라는 거는 어떤 의미의 무경험이냐면 사회생활 경험치가 충분치 않았다는 거죠. 일반적인 사회생활 경험치가 많지 않다. 이거를 무경험이라고 그래요. 무경험. 그래서 무경험할 때 이 의미가 중요한데 의미 파악을 할 때 어느 특정 분야, 가령 이거 지금 땅을 팔죠. 땅을 팔면 부동산 거래하는 거죠. 부동산 거래에 대한 경험치가 있냐 없냐 이걸 논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사회생활 경험치가 있냐 없냐 이걸 논한다 이거죠. 여기서 무경험 얘기할 때 어느 특정 분야죠. 부동산 계약이라는 특정 분야의 경험치가 있냐 없냐 이걸 따지지 않는다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무경험 얘기할 때는 어느 무경험? 일반적인 생활 경험치가 없다는 거죠. 일반적인 사회생활 경험이 결여된 거를 무경험이라고 얘기한다. 문제는 이걸 개인적인 주관적인 요건이라고 그러는데 이 주관적인 요건은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면 돼. 한 가지요. 그래서 이건 또는으로 연결돼야 돼. 또는.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 이렇게 돼 있어요. 조문에도. 이게 조문을 한번 볼까요? 38페이지 맨 밑에서 두 번째 줄 보시게 되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이라고 돼 있죠. 또는이라고. 이걸 그리고라고 해서 법무사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그리고가 아니라 또는으로 돼 있다는 거. 그러니까 또는이니까 셋 중에 몇 개? 한 개죠. 한 개. 세 가지를 다 갖춰야 된다. 이건 틀린 거죠. 세 가지를 갖추는 게 아니라 몇 가지죠? 한 가지면 돼요. 한 가지. 이거 조심하셔야 될 부분. 그 이유는 또는으로 연결됐다는 거죠. 궁박, 경솔 또는이죠. 또는. and가 아니라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여기서 무경험으로 인하여라는 거는 이 상대방이요. 얘를 이용했다는 거죠. 폭리자가 얘가 궁했다는 거를요. 아니면 무경험이라는 거. 얘가 무경험치라는 거를 상대방이 어떻게 했다? 이용했다는 뜻입니다. 이용했다. 악의로. 얘가 무경험이라는 거를 인식을 하고요. 제가 무경험인 거를 눈치를 채고 악의로 이걸 이용했다는 뜻이다. 이런 의미로 우리 법조문에는 인하여라고 적었어요. 인하여. 여기서 인하여의 뜻은 악의로. 얘가 궁했다는 거, 무경험이었다는 거를 알고요. 알고 이용했다는 의미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 행위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현저하다는 거는 언제요? 계약 성립 시에 불균형하다. 계약 성립 시에. 그럼 이게 성립 시하고요. 효력 발생 시가 다르거든요. 자, 계약할 때는 이 계약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가령 이 땅값이요. 땅값 2억 낸 것이 문제가 없는 거래였다. 이게 어느 한쪽으로 치우침이 없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계약서 쓰고 나서 잔금 치를 때요. 잔금 치를 때 한 석 달 지나서 잔금 넣을 때 여기가 신도시로 아니면
고속철도가 지나가면서 땅값이 3배 올라버렸다. 그거는 계약 성립 시의 사정이 아니라 성립 이후에 계약서 쓰고 나서 지가가 오른 거죠. 이거는 공정성 여부를 따질 때 고려사항이 아니다. 따라서 공정하냐 불공정하냐 그 판단 기준 시점을 그래 얘기하라 그러면 언제냐? 계약서 쓸 때죠. 계약서 쓸 때가 뭐냐? 성립시라는 거죠. 이게 우리 전원합의체 판례입니다. 전원합의체. 계약 성립시지 효력이 생길 시점이 아니다. 그 다음에 이 불균형이라는 거는 여기 보세요. 이 땅값이 원래 이거 시가로 10억 정도 내야 되는 거를 2억에 먹었다 이거죠. 10억 내야 될 걸 2억에 먹었다. 그럼 한 5배 정도 차이 나죠. 그럼 여기서 불균형하다는 기준이 불균형하다 기준점이 뭐냐 그럼 뭐냐. 예전에는 우리 대법원 판례가 이 불균형을 배율로 따졌어요. 배율로. 3배 정도 돼야 불균형하지 않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우리 판례는 그걸 싹 없애버리고요. 이게 불균형이냐 아니냐 판단 기준을 뭘로 잡느냐. 배율이 몇 배냐 이게. 시가하고 배율이 몇 배 차이 나느냐 이걸로 따질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걸로 따지지 마라 이거죠. 몇 배 차이 나는데 시가하고 시장 가격하고 몇 배 차이 나. 이걸 가지고 들이대지 말라는 거죠. 이걸로 들이대지 마라. 그럼 어떻게 따지느냐. 이게 불균형이냐 아니냐는 뭘로 따지느냐면 사회통념으로 따지라는 거죠. 사회통념은 뭐죠? 일반인의 건전한 상식이에요. 상식으로 봐서 불균형이다 아니다 판단해라 이거죠. 배율이 몇 배냐? 이거 잘못됐다는 거죠. 기준이. 그래서 시가하고 몇 배 차이나 이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죠. 따라서 시가하고 2배 차이가 안 나도 되는 거예요. 시가하고 2배 차이 안 나도. 가령 이 땅값이 10억을 받아야 되는데 이분이 얼마 받았느냐면 6억 받았다. 6억. 이거 상식적으로 불균형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다는 거죠. 왜요? 사회통념의 기준이에요. 통념이. 두 가지 놓치시면 안 돼요. 불균형이다 아니다가 여기서 중요한 맥이 되는데 이 불균형을 판단하는 시점 문제가 이거죠. 성립시라는 거. 두 번째는 불균형인지 아닌지 판단 기준은 이 사람의 개인적인 주관적인 자기 입장을 가지고 불균형이다 아니다 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사람의 주관적 입장. 왜냐? 이 사람한테 물어보면 다 이거 불균형하다고 우길 거 아니겠어요. 1.2배 차이 나도 얘는 불균형이라고 우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불균형이라는 기준점은 거래 당사자의 주관적인 입장을 가지고 판단하지 말아라 이거죠. 그게 우리 대법원 판례예요. 그럼 어떻게 한다? 이 사람의 주관적인 입장을 들이대면 다 불균형이죠. 다 불균형하다고 우길 거니까 뭘요? 일반인의 뭘로 사회통념 가지고 불균형인지 아닌지 잣대를 대라 이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 거래가 무효로 되려면 갑과 을의 계약이 이게 무효로 되려면 이때 무효로 처리가 되려면 결론이 무효거든요. 이 법률행위는 두 가지 요건을 구비를 해야 된다. 객관적인 요건이 뭐냐 이거죠. 불균형해야 됩니다. 내가 준 거 받은 거 이게 불균형해야 돼. 터무니없이요. 현저하죠. 현저. 이 불균형의 기준이 이거라는 거. 나아가서 뭐까지요. 주관적인 요건 이것도 갖춰야 된다. 주관적 요건. 내가 계약서 쓸 때 궁했거나 무경험이었어. 그래서 이런 터무니없는 계약에 도장을 찍었어. 그러면 이 계약은 뭘로요? 무효로. 이게 백사주의 취지 결론이 되겠습니다. 요건 문제 두 가지를 꼭 잡아 들어가시는 게 첫 번째 쟁점이고요. 민법의 첫 걸음은 이거야. 요건이야. 요건. 어떤 효과를 때리기 위한 전제 조건이죠. 그 전제 조건을 잡는 게 제일 중요한 맥이에요. 전제 조건. 이 전제 조건을 법률 요건이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법률 요건이 뭐야? 무효로 되기 위해서. 이 거래가 무효로 되기 위해서는 어떤 전제하에 무효로 때리느냐. 그게 백사조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당사자의 궁박, 경술,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히 불균형한 법률행위는 뭐라고요? 무효다. 이게 법률 효과죠. 법률 효과. 이렇게 무효로 때리려면 두 가지의 성립 요건을 갖추어라 이런 얘기죠. 따라서 불균형하다. 이 거래가 불균형하다. 이것만으로는 무효로 다루면 안 된다. 왜요? 뭐까지요? 궁박이나 무경험이라는 거. 이분이 피해자가 이걸 입증해야 돼. 내가 이거 계약서 쓸 때 무경험이었어. 사회생활 경험이 내가 일반적으로 경험이 너무 없었어. 이게 무경험이다. 그럼 이분이 나이가 40세면 사회생활을 하고 있을 거예요. 직장생활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분이 땅은 내가 이번에 처음 팔아봐. 부동산은 처음 팔아보는데 사회생활 경험은 20년을 했어.
그럼 이분은 무경험자요, 유경험자요? 어느 특정 분야, 부동산 거래 측면에서 보면 첫 경험이죠. 부동산 거래는 처음이지만 사회생활 경험은, 일반적인 사회생활 경험치는 많거든요. 그럼 이분은 무경험자가 아니고 유경험자로 다뤄지게 됩니다. 그래서 무경험이다라는 판단 기준이 이거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사회생활 경험치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 가지고 결정을 한다라는 거. 이거 놓치시면 안 돼요. 시험 문제. 무경험이란 일반적인 사회생활의 경험 부족이 아니라 특정 영역에서의 경험 부족이다. 이거는 꽝이다. 기준 문제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효과죠, 효과. 첫째, 이런 요건을 갖추게 되면 첫째 무효로 되는데, 이때 무효는 절대적 무효예요. 그걸 앞에다 넣어주시면 돼요. 불공정한 법률에 의해 마지막 피날레는 절대적 무효다. 무효 앞에다 이 단어 넣어주시면 돼요. 무슨 무효? 절대적 무효. 그럼 옆에다가 같이 끌고 들어갈 게 있어요. 104조도 절대적 무효. 이거 마찬가지로 103조도 동일해요. 103조 반사회적 법률행위도 무슨 무효? 절대적 무효. 양자는 똑같아요. 그럼 이게 절대적 무효라는 의미는 모든 사람에게 싸그리 무효다. 싸그리 무효라고 기억하시라고 그랬어요. 따라서 을이요, 이 땅을 10억짜리 땅을 2억에 먹었어요. 2억의 땅을 먹어가지고 저 땅을 을이 병에게 또 팔았다. 병은 정에게 또 팔았다. 정은 무에게 또 팔았다. 이렇게 거래가 수십 번 돌아갔어도 이 계약은 갑이요. 갑이 이 계약을 무효를 이걸 입증해버리면 이거 다 뺏어올 수 있다. 어떻게? 불규정했다. 그리고 내가 무경험했다. 이거 두 가지를 입증해버리면 이건 무효다. 그럼 이 무효는 계약 당사자인 갑과 을끼리만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갑하고 을끼리도 무효고 누구한테도요? 병에게도. 병에게도 이 거래는 무효로, 싸그리 무효로 된다. 싸그리 무효. 이때 병이요. 이게 불공정 계약이라는 거를 내가 미처 몰랐으니까 이를 선의삼자라고 그러죠. 나 몰랐다고, 선이라고, 삼자라고. 그래도 이 계약은 꽝이라고. 왜 꽝이라고? 모든 사람에게 무효야. 모든 사람에게. 누구한테요? 모든 사람에게. 꽝이에요. 꽝. 이 꽝을 절대적 무효라고 지칭을 했어요. 얘가 선이어도요. 꽝이야. 을에게도 꽝이에요. 따라서 갑은 이거 입증하면, 이게 불균형 거래여서 무효라는 걸 입증해내면 갑은 을에게서도 병에게서 땅을 뺏어올 수 있다. 따라서 갑은 누구한테요? 병에게 땅을 뺏어온다, 못 뺏어온다? 뺏어온다. 누구한테요? 선의삼자에게. 선의삼자에게 땅을 못 뺏어온다, 뺏어올 수 있는 거를 절대적 무효라고 우리가 정의를 했어요. 절대적 무효다. 땅을 뺏어온다. 이렇게 결론 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병이 선이면 소유권을 취득하고 안 뺏긴다. 안 뺏긴다? 노. 틀렸다. 뺏긴다. 병이 선이어도 뺏긴다 이거죠. 왜요? 절대적 무효니까. 그럼 병은 이한테 땅을 뺏기고 그럼 병은 누구한테? 을하고요. 을하고 매매했던 대금 10억 있죠. 나 이 자식한테 10억 주고 샀는데 그럼 을에게 그 돈 돌려달라고 손해배상을 을에게 치고 나가면 되겠다. 그래서 땅은 누구한테 뺏기고 갑에게 뺏기고 병은 을에게 땅값 돌려달라고 손해배상 소송을 걸면 돼요. 우리가 뒤에서 다루는 담보 책임을 여기서 만나게 돼요. 담보 책임. 왜냐, 을은 결국 누구 거래요? 남의 땅을 매매한 거하고 동일한 해석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불균형한 계약이 되면 절대적 무효로 다뤄지고요. 두 번째 주제는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갑이 또는 을이 이거를 추인을 해도요. 추인이라는 거는 추후에 인정한다는 뜻이죠. 이 계약을 내가 추후에 인정하겠다. 승인하겠다. 추인을 해도 효력이 없어요. 여전히 무효다. 여전히 무효. 무효지. 이게 추인한다고 해도 유효로 탈바꿈 되지 않아요. 왜?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나아가서 세 번째. 그럼 이 계약이 무효로 되면 봐라, 우리 무효면 우리가 공부하기를 서로 주고받은 거. 얘가 땅 준 거 어떻게 하고요? 돌려받고. 얘는 뭐 준 거? 돈 준 거 뭐하고? 돌려받고. 여기서 하나 걸리는 게 있어. 자, 원래 일반적으로 무효는 서로 주고받은 거 어떻게 하는 거죠? 다 돌려주고 헤어지는 거죠. 돌려주고. 근데 여기서는 불법을 야기한 놈을 을이 폭리자라고 그랬어요. 폭리자. 이 폭리자 놈은
저 땅을 가져오기 위해서 지불했던 돈, 이 매매 대금을 얘가 못 찾아와 이렇게. 왜? 불법을 자기가 조장했기 때문에. 불법을 조장한 놈은 이걸 못 찾아온다고. 피해자는요. 이 피해자는 땅을 찾아오지만 무효니까 폭리자는 이 돈을 못 찾아온다고. 불법 원인 급여가 여기서 또 작동해요. 불법 원인 급여를 누가 제공했죠? 쌍방이요, 폭리자만. 폭리자 일방만. 여기도 놓치면 안 되는 논점이에요. 누구만? 폭리자 일방. 폭리자만, 얘가 원인 제공한 거죠. 원인이요. 원인 제공을 폭리자만 했거든요. 이놈의 새끼는 어떻게 하냐면 매매 계약할 때 줬던 돈, 이 돈을 얘한테 무효라고 돌려받지 못한다. 돈을 뭐 하지 못한다고요? 못 돌려받아요. 못 돌려받아. 시험 문제. 누구만? 폭리자 일방만. 쌍방이 못 돌려받는다요. 일방만요. 일방만이다. 일방만. 여기서 조심할 단어는 일방이라는 단어. 우리 시험 문제. 쌍방은 못 돌려받는다. XX. 쌍방이 아니라 누구만? 일방만이죠. 일방만 못 돌려받아요. 왜요? 원인 제공한 놈이 이놈이니까. 그럼 여기서 이상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이 스토리를 가서 보실까요? 자, 을은 여기 매매 계약이 만약에 이게 5월 달에 됐다고 해볼까요? 5월 달에 이 땅을 먹었어요. 얼마에? 2억에. 10억짜리 땅을 2억에 먹었어요. 이때 을이 속으로 쾌재를 불렀죠. 10억짜리 내가 2억에 먹었어요. 쾌재죠. 이득을 봤어요. 이득을. 그런데 이게 무효로 판가름 나면 스토리가 바뀐다는 거죠. 이게 무효로 되면 갑은 이 땅을 찾아와요. 땅 찾아와요. 땅 돌려받지요. 그런데 폭리자는 이 돈을 뭐 할 수 없어요? 못 돌려받더라 이거죠. 못 돌려받더라. 그래서 여기서 피해자는 땅을 뺏겼다가 무효로 줬다가 도로 찾아오니까 얘는 회복이 돼요. 복구가 돼. 폭리자는 5월 달에 계약할 때는 얘가 웃었지. 바보 같은 놈이라고. 10억짜리를 나한테 2억에 팔다니 바보 아니겠어요, 저놈이? 그래 얘가 한 말이 이거죠. 좀 있다가 얘가 바뀌었어요. 얘가 무효라는 걸 입증해버리면 땅은 빼앗기고요. 땅은 얘가 빼앗기고 돈은 어떻게 하고요? 못 돌려받더라. 폭망한 거는 폭리자예요. 얘가 폭망하는 거죠. 왜? 돈을 못 찾아. 땅은 얘한테 돌려주는데 돈을 못 돌려받더라 이거죠. 왜? 불법 원인 급여가 여기에 작동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은 이런 폭리, 이렇게 불공정한 거래예요. 불공정한 거래를 저지르지 말아라라고 104조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래 하지 말아라. 왜? 궁극적으로는 이 폭리자가 폭망한다. 폭망. 얘가 망하는 거예요. 돈을 못 돌려받잖아요. 땅은 뺏기고 돈을 못 돌려받으니까 얘가 폭망하는 거죠. 폭망. 그 말은 이런 거래에 껴들지도 개입하지도 말아라. 이게 104조의 마지막 결론 되겠습니다. 그래 104조는 이 세 가지를 꼭 기억을 하시자고요. 먼저 성립 요건 두 가지요. 객관적 요건하고 주관적 요건을 먼저 씹어먹고 효과에서 세 개. 절대적 무효로 되기 때문에 누구한테? 모든 사람에게 꽝이에요. 이 단어 하나 기억하세요. 그래서 누구한테도요? 병에게도 얘가 땅을 뺏어올 수 있더라. 얘가 병에게도 땅 뺏어온다. 왜? 싸그리 무효. 절대적 무효니까. 두 번째는 추인을 100만 번 해도요. 얘가 추인을 100만 번 해도 이거는 효력이 없는 거예요. 왜요? 절대적으로 법이 효력을 안 주는 거야. 여전히 무효로 되겠습니다. 이것도 빈출이죠. 빈출. 여기도 빈출. 마지막 불법 원인 급여는 쌍방이요, 일방이요. 일방한테만 불법 원인이 있다. 폭망하는 건 여기서 폭망하는 건 누구? 을이다. 끝. 자, 그러면 책을 통해서 하나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에 요건. 쌍괄 이번에 요건의 1. 궁박, 경솔, 무경험. 옆에다 이걸 뭐라고 그러죠? 주관적 요건. 1번 궁박, 경솔, 무경험은 모두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그중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셋 중 하나요. 하나에 동그라미 한 가지. 두 번째 궁박이란 여기서 경제적인 궁박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궁박도 포함한다. 심리적이거나 정신적인 거. 보통 쪼들린다 그러면 궁하다 그러면 경제적인 건데 여기서는 뭐까지요? 정신적으로 쪼들리는 것까지도 궁하다에 포함시킨다는 거. 거기에 밑줄이요. 정신적인 궁박에 밑줄 거두실게요. 그게 시험 문제. 29회 올해 시험에도 나왔죠. 여러 번 나왔어요.
다음 4번 보실게요. 4번. 무경험이란 특정 영역에서의 무경험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거래 일반에 대한 경험이 없는 거를 무경험이라고 그런다. 거기 밑줄 그실게요. 그것도 22의 기출문제. 무경험은 특정 영역에서의 경험 부족을 말한다. X죠. X죠. 조심할 거는 3번입니다. 3번에 별 3개 할게요. 3번에. 동그라미 3번에 이렇게요. 3번의 얘기는 이런 얘기거든요. 갑이 직접 매매 계약에 나선 게 아니라 대리인을 보냈다. 대리인을. 갑이 여기요. 작은아버지를 대리인으로 A로 보냈다. 여기 대리인. 그때 이 대리인이 계약한 이 계약이 불균형할 때 궁박이었다, 무경험이었다라는 기준을 대리인 가지고 따질 거냐, 본인 가지고 따질 거냐, 이게 문제가 되죠. 왜요? 두 사람이잖아, 두 사람. 누구 가지고 무경험인지 궁박인지를 따질 거냐, 이 문제가 되는데 우리 대법원은 경솔했고 무경험이었느냐, 이 부분은 대리인 기준이라고 그래요. 경솔, 무경험은 누구요? 대리인 기준. 궁박했느냐 아니었느냐만 본인 가지고 따져라 이거예요. 우리 판례 기준이. 따라서 이 부분 놓치시면 안 됩니다. 경솔 무경험은 누구요? 대리인 기준. 그래서 아예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경무대 이렇게 잡아버리시면 됩니다. 경무대라고 옆에 써주세요. 예, 우리 시험에는 10번 이상 나왔으니까요. 3번 읽어보시면 대리인에 의한 법률 행위에 있어서는 궁박은 누구를 기준으로? 본인 기준. 이때 경솔이나 무경험치는 누구 기준? 대리인. 그래서 경무대 사건이요. 경무대 사건이라고 이렇게 외웁시다. 경무대 사건. 오케이. 다음 2번 폭리자의 이용의사. 여기도 폭리자의 이용의사라는 거는 얘가 궁하다는 것 또는 무경험이라는 거를 얘가 알고 있었다. 알면서 이거를 이용하려는 거를 악이라고 그랬어. 악. 동그라미 2번에 있어요. 동그라미 2번. 폭리자의 악의가 없으면 불공정한 법률 행위는 엮을 수 없어요. 악의가 있어야지 불공정한 계약으로 엮을 수 있다. 악의의 동그라미 악의. 다음 3번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뭐가 있을 것? 불균형이 있어야 됩니다. 불균형. 이 불균형은 1번 볼까요?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고 그래서 궁박이었거나 무경험은 인정 안 해줘요. 이것만으로 이 거래가 불균형하잖아. 불균형만으로 궁박이다, 무경험이다. 이거 인정 안 해준다. 거기 밑줄이요. 추정되지 않는다. 밑줄이요. 이게 무효로 되려면 두 개를요. 이거 두 개를 다 얘가 입증을 해야 돼. 피해자가. 불균형했다, 내가 무경험치였다라는 걸 피해자가 입증을 해내야 되는 거죠. 이것만으로요. 불균형만으로. 이 거래가 불균형한 거래였다라는 것만으로 무경험을 인정해주지 않는다. 추정해주지 않는다. 인정해주지 않는다. 밑줄이요. 따라서 2번 불공정한 법률행위 요건은 이를 무효라고 주장하는 자. 피해자가 둘 다 때려야 된다. 입증을 해서. 오케이. 거기 밑줄. 3번이요. 불균형을 판단하는 시기는 언제냐? 계약 체결시요. 계약 체결시 옆에다가 성립시라고요. 성립시. 거기다가 주의하고 한번 써볼까요? 효력 발생시 그러면 틀리는 거죠. 법률의 경우에 효력 발생시가 기준이다. X. 효력 발생시가 아니라 뭐예요? 계약서 쓸 때, 체결할 때, 계약 성립할 때가 기준이다. 전원합의체.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빠져 있어요. 거기 3번 밑에다 4번하고 한번 적어봅시다. 4번이요. 이 불균형을 판단하는 기준이요. 불균형의 판단 기준. 자, 두 가지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요. 불균형을 판단하는 시기는 언제냐? 그러면 언제를 기준으로 불균형을 판단하느냐? 계약서 쓸 때, 성립할 때 기준이라고 그랬죠. 두 번째는요. 불균형을 판단하는 기준은 뭐냐? 기준이 뭐냐? 이게 올해 시험 문제죠. 올해 시험 정답입니다. 29회. 당사자의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기준, 주관적인 거 가지고 얘기하지 않는다. 왜? 주관적인 걸 가지고 얘기하면 피해자는 이게 다 불균형하다고 다 우길 거 아니겠어요. 그럼 다 불균형한 거래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판례는 불균형하다는 판단 기준치를 이 개인에서 구하지 않는다. 개인의 주관적인 가치 가지고 매기지 않는다. 뭘로 매긴다? 일반인의 사회통념으로. 객관적인 기준 가지고 따진다. 객관적인 뭐 가지고요? 사회통념으로.
이걸 뭐라고 그랬어요? 상식이요. 상식적으로 볼 때 불균형하다 안 하다 이거죠. 야, 땅값이 10억인데 말이야. 10억인데 10억 줘야 되는데 6억에 샀어. 그걸 뭐라고 그래요? 상식적으로 볼 때 불균형하다. 왜? 차이가 많네. 차이가 많네. 여기다가 적으실 단어는 이 단어라고 그랬어요. 주관적인 기준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불균형을 판단하는 시기 문제하고요. 판단 기준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 책에 이게 없어요. 이거 적으셔야 돼요. 이게 전원합의체거든요. 이게 전원합의체 판례인데 이 부분이 우리 책에 멘트가 없어서 아쉽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40페이지 위에 판례가 쭉 소개가 되어 있어요. 맨 위에 줄에 궁박이라 함은 나와 있죠. 궁박이란 급박한 공궁을 의미한다. 거기 동그라미요. 이 공궁은 경제적인 원인도 될 수 있고요. 정신적인 원인도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무경험이란 동그라미요. 일반적인 생활 경험의 부족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특정 영역에서의 경험 부족이 아니라는 것. 거기 밑줄이에요. 그 다음에 거기 밑줄 그어두신 부분을 한번 참고적으로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를 추가를 해두시고 나머지 40페이지 적용 범위 얘기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공정한 법률에는 두 가지요. 요건에서 불균형 얘기하고 주관적 요건이죠. 주관적 요건이 세 개 중에 한 가지. 이 세 개 중에 한 가지를 엮으면 무효로 때릴 수 있다. 간단하죠, 비교적. 불균형이야. 내 무경험이었어. 그러면 무효야, 무효. 절대적 무효야. 오케이. 이렇게 잡으시고 이 104조를 정리할 때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첫 번째가 적용 요건 문제입니다. 요건이죠. 무효로 되게 한 요건 문제. 두 번째는 효과죠, 효과. 이런 요건을 갖추면 효과 뭘 위요? 무효로 정리한다, 무효로. 절대적 무효로. 자, 이제 추가적으로요. 추가적으로 정리해야 될 게 세 번째입니다. 이 불공정한 법률 행위가 작동되는 영역이 있어요. 적용되는 영역. 적용되는 영역이 있고요. 적용 안 되는 영역이 있어요. 이걸 정리해내는 게 부수적으로 해야 될 영역이에요. 자, 이게 불균형하다라고 하려면 계약이요. 계약이 중개 있고요. 중개 있고 받은 게 있어야 되죠. 즉 급부와 반대급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은 유상계약이 된다. 유상계약. 준 거. 땅 줬지. 얘는 돈 줬지. 이게 불균형하다고 운동장이 확 기울었어. 확 기울어버렸어. 근데 증여는요. 증여는 땅을 넘겨준 거야. 땅을 돈을 안 받고 그냥 준 거야. 그냥 준 거야. 이걸 폭리라고 엮을 수는 없다. 그래서 증여죠. 증여. 증여 같은 무슨 행위? 무상행위요. 무상행위는 저 불공정행위로 엮을 수 없다. 불공정행위가 적용 안 된다. 왜 안 된다? 반대급부가. 야, 증여는 반대급부 없이 그냥 내가 넘겨준 거잖아. 내가 얘가 좋아가지고 증여를 줘놓고 이게 무효라고? 택도 없는 얘기다. 택도 없는 얘기. 왜? 지가 준 거니까. 뭐가 없어서? 반대급부가 없잖아. 반대급부. 그래서 증여는 무상행위이고 이런 무상행위에는 불공정계약으로 무효로 할 수 없다. 엮을 수 없다. 적용할 수 없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경매입니다. 경매. 얼마 전에 신문기사에 이렇게 부동산이요. 600억짜리가 이게 60억에 나왔어. 매물로. 어째 이러니? 600억인데 60억에. 예. 차이가 나도 너무 차이가 나죠. 어쨌거나 을이 그거를요. 600억짜리 부동산을 10억에 먹었어요. 경매로. 매매가 아니라 경매로. 이때 경매는 법원에 의해서 집행이 된 거죠. 법원에 의해서. 그래서 이 경매로 부동산을 싸게 산 거는 유찰이 되면 될수록 가격이 점점 떨어지잖아요. 그때. 그래서 가격이 이렇게 폭락한 거니까 이거는 불공정 계약으로 엮을 수 없다는 거죠. 똑같이 이것도. 법원이 한 거잖아. 법원이. 따라서 이 불공정 계약으로 엮을 수 없는 것. 적용되지 않는 영역이 딱 두 개예요. 두 개. 어디하고 어디? 증여하고 경매는 불공정 행위가 적용이 안 되더라.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하시면 끝. 자, 그 정도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 책에 1번, 2번, 3번 있는데요. 2번에 동그라미 증여. 증여에는 불공정 행위가 적용되지 않는다. 엮을 수 없다. 무효로 엮을 수 없다. 왜? 무상행위니까. 그 다음 세 번째요. 적법한 절차. 여기서 적법한 절차는요. 법원이죠. 법원에 의해서 이루어진 경매에서는
쓰세요. 거기다 강제경매. 강제경매 같은 경우에는 불공정 행위로 엮을 수 없다. 무효로 할 수 없다. 무효로 할 수 없다. 이런 얘기다. 마지막에 효과이죠. 효과 부분은 제가 미리 정리를 다 해드렸어요. 이 세 가지죠. 세 토막이 핵심입니다. 첫째, 불공정한 법률 행위는 무효이다. 앞에 무효 앞에다가 이거 적어주시면 돼요. 무슨 무효? 절대적 무효. 절대적. 우리 책은 번호가 6개예요. 효과가 6개인데 이렇게 많아지면 우리는 싫어해요. 왜요? 기억이 안 나. 효과가 6개인데 6개 싫어. 여기다 그냥 때려버리자 하나로. 절대적 무효. 두 번째, 무효면 이행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죠. 이거 주기 전이면, 땅 주기 전, 돈 주기 전이면 무효니까 안 주면 돼. 세 번째, 무효인 법률 행위에 따라 이행한 후라면 이미 이행한 거를 부당이득으로요.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는 거. 원래 이게 무효죠. 원래 무효면 이거 다 돌려받는데 여기서는 못 돌려받아. 누구만? 폭리자만. 폭망이다. 폭망. 3번 왼쪽에다 적으세요. 폭망. 누구만? 폭리자만 망한 거다. 피해자는 돌려받죠. 피해자는 돌려받는데 폭리자만 폭망. 못 찾아온다. 왜? 불법원인 급여를 지가 저질러서. 거기 별표하죠. 3번에 삼각형 할게요. 3번에 삼각형. 방가로 3번에 뭐라고요? 이렇게 삼각형 이렇게 하나 하고 갈게요. 왜요? 놓치기 쉬우니까 놓치거든. 아차하면 놓치거든요. 이걸 일방이라고 해야 되는 이걸 쌍방이에요. 쌍방은 못 돌려받는다. 이러면 틀리는 거죠. 쌍방이 아니라 누구만? 폭리자만 폭망. 그래, 폭망. 4번이요. 불공정한 법률 행위의 무효를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어요? 있어요. 왜요? 싸그리 무효. 거기다 적으세요. 4번에 싸그리 무효. 5번. 불공정한 법률 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에는 추인에 의해서, 추인이라는 단어 나왔죠. 추인에 의해서 유효로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요. 100만 번 추인해도 이거는 무효일 뿐이에요. 절대적 무효인 거예요. 5번도 별표. 6번은 나중에 보도록 합니다. 6번만 나중에 추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 예제 한번 점검하고 나갈게요. 28회 기출문제. 불공정한 법률 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1항. 경매에는 적용된다고요? 안 된다고. 경매 적용 안 돼. 왜? 법원에 의해서 낙찰 싸게 받은 거야. 그럼 욕먹을 게 아니라 얘는 잘한 거죠. 600억짜리를 60억에 먹었으니까 60억에. 비난받을 게 아니라 잘 받은 거다 이건. 왜 적용 안 된다. 두 번째 집은 무상계약. 다시 말해서 증여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오케이, 동그라미. 세 번째는 나중에 보신다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법률 행위가 대리인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 궁박은요. 궁박은 대리인 기준이다. 틀렸지요. 경무대라고 그랬어요. 경솔, 무경험이 누구? 대리인. 경무대 사건이라고 이렇게 암기하시라고 그랬어요. 경솔, 무경험만 대리인. 본인은, 궁박은 본인 기준입니다. 그 다음 5번 마지막 지문요. 매매계약이 불공정한 법률 행위인지 여부는 언제 기준이에요? 계약 체결시 기준이다. 밑줄이요. 전원합의체. 여기다 하나 더 적을게. 올해 나온 거. 29회는 이거죠. 불균형의 판단 기준이 뭐냐? 기준을 얘기해줘라. 기준. 이게 불균형이냐 아니냐? 뭘로 판단하느냐? 어떻게 어떤 잣대로 판단하느냐? 사회통념. 일반인의 사회통념. 일반인이에요? 계약 당사자예요. 당사자의 주관적인 기준이 아니다. 왜? 그럼 잣대가 수백 개, 수천 개가 되니까 주관적인 기준 빼고 어느 기준 가지고요? 일반인 기준으로, 일반인의 사회통념 기준으로 불균형인지를 판단해줘라. 이 부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책이 없으니까. 참고로 이 책 제가 기술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더 이상 멘트를 못 드리겠어요. 자, 그래서 104조 여기 보셨습니다. 법률의 목적의 네 번째 이 부분. 자, 그럼 이제 잠깐 쉬셨다가요. 법률의 해석. 이 부분 보시고 그 다음에 의사표시로 주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다시 올게요.